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의 기억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외도 직면 후 부부는 기억전쟁을 합니다. 외도 피해자가 되었든 외도 행위자가 되었든 각각 외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없다 또는 맞다, 틀리다 하는 기억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억에는 오류가 없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부부가 외도와 직면 후에 이 기억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다면 저의 오늘 내용이 조금 이 외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소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 단편 소설 베스트 15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절판이 돼서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말 그대로 일본 단편 소설 15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단편 소설 유미우라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을 하는 유미우라시는 유미우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으로 소설가 가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30년 전에 소설가 가슴이와 자신은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30년 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에 하나는 유미우라 씨의 항구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소설가가 왔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 소설가 가슴이가 여인의 방까지 갔었다. 또 이 방까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설가 가슴이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낭패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한 여인은 돌아갔어요. 그 후 소설가 가슴이는 지도를 가져와서 대체 유미우라 씨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유미우라 씨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설가 가스미는 처음엔 자신의 기억을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 그 여인의 기억 오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소설가 가스미는 어느 정도 이제 지명도가 있는 노년의 나이였고 따라서 언론에 많이 노출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찾아온 여인이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또 이 소설가 가슴에 대한 정보를 재편집을 해서 이제 자기의 기억을 소설가 가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기억 오류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단편 소설을 데니얼 샥터라고 하는 분이 기억의 7가지 제약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7가지 기억 오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마 7가지 제약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법적 제약이 아니고 이런 기억의 어떤 착오 또는 오류 이런 걸 이제 제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기억 오류는요, 우리가 기억에 있어서 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기억의 왜곡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기억에 망각을 주고 또 어떤 부분에 기억에 왜곡을 주느냐? 그 7가지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멸의 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멸의 오류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사건을 겪거나 또는 어떤 상황과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 기억력이 굉장히 어렴풋하게 남거나 아니면 전혀 기억에 남지 않거나 이런 게 이제 소멸의 죄 또는 소멸의 오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없음의 죄 또는 정신없음의 오류라고 하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바쁘다 보면 이제 깜빡깜빡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침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오후에 비가 내리지 않고 막 하루 종일 뭐 회사에서 뭐 또 어떤 집단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산 가지고 집에 오는 거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신없음의 죄 또는 정신없음의 오류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막힘의 죄 또는 막힘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얼굴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에서 막 맴돌면서 입에서 홍길동 씨일까, 뭐 홍길순 씨일까, 막 이런 게 이제 막힘의 죄 또는 막힘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피암시성의 죄 또는 피암시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암시를 받았을 때 기억에 왜곡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도와 관련된 것을 이건 이제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어떤 외도 관련 커뮤니티 또는 카페 또는 뭐 블로그 또는 유튜브 막 이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막 이렇게 암시를 받으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외도 사례를 보니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 그런 이제 피암시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에 대한 왜곡성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외도 회기자는 뭐 이럴 때 저러더라고 뭐 내 배우자도 그러지 않을까? 그랬어?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제 피암시성의 죄 또는 피암시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편향의 죄 또는 편향의 오류가 있겠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는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거나 또는 바라봄으로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노란색일 수 있는데 한쪽으로 확 경도가 되다 보면 그중에 빨간 점 하나만 보고 빨갛다고 느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향의 죄 또는 편향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지속성의 죄 또는 지속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히 외도와 직면하신 분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 막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망가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계속 떠오르고 해서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제 이 기억과 관련된 지속성의 죄 또는 지속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귀인의 죄가 있습니다. 오귀인의 오류죠.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딱 직면하고 나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한 거,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귀인하려고 해요. 귀인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뭐 지인이나 가족 안에서 뭐 다툼이 있거나 이래서 눈에 멍이 든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눈에 멍이 턱 들어와서 오면 처음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어제 부부싸움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이 학습한 거 이런 걸 가지고 딱 그렇게 알아맞히려고 하는데 이게 여차하면 기억에 있어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귀인의 죄, 오귀인의 오류에 빠지다 보면 A를 A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B나 C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는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기억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외도 직면 후에는 이 외도권만 가지고 다투시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이 외도가 벌어지기 이전에 어떤 부정적인 에피소드 또는 부정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도 다 포오게 되는데, 신기한 거는 외도 피해자는 그 부정적인 경험, 에피소드가 다 떠오른다고 하는데, 외도 행위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억 전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오류에 의해서 기억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무엇을 한다? 기억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억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이미 7가지의 그 샥터 교수의 오류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확증 편향 등이 생기면서 부부간의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첨예화되고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다든지 또는 감정 노동을 부부가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소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진돼서 파국을 맞이하거든요. 이혼하는 부부들도 보면 처음에 어떤 촉발 요인이라고 하죠. 트리거는 외도일지 모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억 전쟁,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진되니까, 이렇게 소진돼서 죽을 바에야, 지칠 바에야 그냥 헤어지는 게 나아. 이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차이가 되고 소진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혼 후에는 더 큰 이제 부메랑이 오는 거죠. 여기에 소통이 안 좋은 부부에게는 이제 최악의 상황과 직면합니다. 이것은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안 하고 살더라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삶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즉 기억 전쟁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외도를 했는데 왜 외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난하면서 갈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숨기는 것도 거짓말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왜 당신은 거짓말 하느냐, 왜 은폐하느냐, 이러면서 그 갈등의 수치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부부의 신뢰감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외도에 대한 치료, 또 외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외도에 대한 극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도 행위자의 어떤 방어 기제라든지 회피 기제에 대한 그 수치는 낮춰야 되는 거고, 또 외도 피해자 역시 확증 편향에 빠진다든지 또는 이 기억 전쟁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만이 외도에 대한 치료, 예방, 그리고 극복이 가능하면서 결국은 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하여 전화회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의 기억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